키워드로 읽는 시장입니다. 어떤 키워드가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세 개 키워드로 압축을 했고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의 대선 토론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야기고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떤 포인트가 가장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지 궁금해요. 네, 뭐 아직은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뭐 계속 이민 얘기라든지 뭐 그전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좀 그전 이슈들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앞으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겠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토론 초반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세금 관련된 거였습니다. 법인세 관련해가지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고 좀 세금이 좀 과하다는 표현들을 좀 해왔고요. 오히려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좀 높여야 된다는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 정책 토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민자 관련해서도 약간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공방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지금도 그 댓글이라든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용 없다, 알맹이 없다, 서로 딴소리하고 있다. 사실 바이든 때랑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서로 각자 하고 싶은 말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는 그냥 폄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지층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투표에 나오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말투라든지 그리고 표정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낙태 관련된 발언할 때 약간은 좀 머뭇거리는 발언들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을 좀 돋보일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민자라든지 특히 흑인 뭐 이쪽에 대한 어떤 투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발언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토론회 관련 방향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봤는데요. 이 중에 언급해 주신 주요 포인트가 세율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자, 보시면 먼저 트럼프 쪽에서는 법인 세율을 현행 21%에서 15%까지 낮춘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는 나름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판단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경제적 교과서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법인세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그 수익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이후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조금 더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배당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면 고용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서 28%에서 21%로 줄였는데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효과가 더 컸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어떤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과연 낙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도 뭐 금투세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죠. 결국에는 뭐 한쪽에서는 세수 부족을 좀 메꿔야 된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너무 과하게 된다라면 세수 부족을 메꾸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이탈되면서 세금이 더 안 거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법인세율을 축소했을 때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재정 지출로 또 보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재정적인 어떤 문제들,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의 문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세 인하는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이 길게 본다라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부담 요소도 잔존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반대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지금 해리스 후보입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걸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단계에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놔야 될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다시 이제 그거 연장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낮춰놓은 세금이 만료가 되면
그것을 끝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법인세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제 과거 한 8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경기가 조금 뚜렷하게 좀 둔화될 수 있다. 경기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까지 좀 줄어드는 요소가 발생한다라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찌됐든 트럼프 정부 또 바이든 정부 엄청나게 재정 부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코비드 사태든 뭐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재정 적자를 좀 축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법인세를 좀 높이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걸 공격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인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율이 어쨌든 시장 안에 미칠 영향도 지대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금투세로 참 말이 많은 네. 상황이라는 걸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점검해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여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토론회는 이제 11시 반경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잖아요. 이후에 주식시장 방향은 어떻게 잡힐지도 궁금해요. 이미 토론회 전부터 우리는 이 관련 테마주들이 뜨겁게 움직임이 네. 있었습니다. 영향인지 아직 속보로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대마 관련한 종목들이 이 테마 안에서 한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이 이어질지 어떤 판단이세요? 일단은 어저께 보면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좀 반응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예상을 하고, 뭐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낙태 관련된 수혜주로 네. 분류가 되면서 어저께 장 후반에 급등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지지율이 정말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유리했다가 해리스로 바뀌면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는 결과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그래서 다시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인데, 오늘 결과로 인해서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1차 토론회에서 거의 뭐 트럼프 우세승이 나오자마자 그때는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었고, 미국 시장이 장 열리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월요일부터 영향을 좀 주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면 슬슬 이제 베팅 사이트가 됐든 여론조사 쪽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조금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띌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현대약품처럼 어저께 미리 급등한 기업은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박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해리스가 유리하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방산,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가 된다라면 이제 방산이라든지 또 전통 에너지 쪽인데, 사실은 저는 석유화학 쪽보다는 오히려 원전 쪽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좀 유리한 그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선 토론회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며 전략까지 좀 세워봤는데요. 매일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속보가 나오는 대로 빠른 정리와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발표될 지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 회장의 발언이 이와 연관해서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해오셨어요. 네. 작년 3, 4월. 놀랄 일이 아닙니까? 네, 3, 4월부터 가끔 가다가 뭐 특히 작년에 금리가 5% 돌파했을 때는 내가 5% 간다 하지 않았느냐. 금리 7%가 불가능한 거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재정 적자인 것 같아요.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 채권에 대해서, 달러에 대해서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정부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부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몇 번 나왔던 거라서 어저께 나왔던 얘기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발언을 한 것도 내일 당장 올 연말에 내년에 당장 물가가 초급등해가지고 금리가 다시 7% 간다는 게 아니라 현재 같은 상황이 한 3, 4년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를 이유 삼아서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물가 속에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는 건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을 주십니다. 그럼 당장 발표될 CPI 예상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기를 바라요. 부합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떨어지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안 좋게요. 이제 어떤 항목이 낮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가 자체는 예상치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금리를 우리가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CPI가 다시 3%로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계절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또 최근 유가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갔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 하락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소비에 민감한 상품 쪽으로 해가지고 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다라면 또 이것은 경기 둔화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쪽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민감한 소비 부분에서의 소비 항목에서의 어떤 좀 급격한 하락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락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항목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저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안에는 나름 우호적인 분위기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조언도 더해줬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명절을 앞둔 마지막 한 주고요. 이번 주에는 유창희 대표님을 또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추석 전에 저희가 담을 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저희가 공략주나 어떤 섹터 이야기를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목표 주가 줄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리포트를 내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미리 써놨다 내놓은 거 아닌지 싶을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외국인 매도 영향이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도 삼성전자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상승하다 보합 마감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하이닉스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5%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이 23% 정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그럼 영업이익 같은 건 10조 원대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던 것은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3분기 때는 주요 섹터 업체들이 좀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적게 들어오고 있고 또 가격 상승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적게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증권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앞다투어서 목표가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정도 흐름을 보시면 8월 1일부터 어저께까지 보면은 삼성전자만 거의 6조 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는 HBM 관련해서도 약간 실망감을 계속 주고 있고 낸드라든지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도 약간 정체 현상을 띈다라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다만 6만 원 초반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제법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하이닉스 쪽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쪽에 대해서 어떤 매출 성장,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사업 부분만 본다라면 어쩌면 하이닉스가 이번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면 하이닉스 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수급을 기준 삼아서 저희가 봐야 될 종목이 있을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 연휴 앞두고 공략 종목 하나만 좀 보여주신다면요. 네, 뭐 저는 일단은 코리아 FT를 어. 조금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물론 요즘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가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증가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공급하는 캐니스터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쪽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이브리드 쪽에 들어가는 제품이 상당히 고가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고성능 제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제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또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모델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하반기 내년에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 주가는 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외국인 기관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은 좀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7,500원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5,300원 마크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난 그 9월 14일에 갭 상승이 나왔던 자리인데 이 자리만 그 시작점이죠. 그래서 5,3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는 코리아 FT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개선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판매에 대한 기대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점검해야 될 내용, 굵직한 이슈가 많은 하루였는데 유창희 본부장님 덕분에 저희가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